거쳤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실패로 돌아갔고 의병전쟁, 그 다음에 애국개명운동도 있었지만 실패로 돌아갑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양한 대안을 모색하는 노력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신민회가 되겠습니다. 신민회는 국내에서의 항일운동의 어려움을 깨닫고 해외의 새로운 독립운동 기지를 거치게 한다라는 그런 국가적인 내지는 민족적인 미래를 염두에 두고 해외 독립운동 기지 거적을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노력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준비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우당 이회영 선생님이 되겠습니다. 서울 종로구에 있는 우당 기념관. 90을 넘긴 우당의 셋째 아들 이규창홍이 기념관을 찾았다. 이회영 일가는 정승판서만 9이 나온 당대 명문가였다. 그러나 우당의 6형제들은 모두 기득권을 버리고 만주로 집단 망명을 떠났다. 육형제의 집단 망명을 설득한 것은 넷째인 이회영이었다. 이회영은 둘째 형 서경에게 독립운동에 투신할 것을 건의한다. 이서경은 당대 재력가인 이유원의 양자로가 막대한 재산을 물려받았었다. 이서경은 흔쾌히 동의하며 상속받은 전 재산을 내놓았다. 이렇게 해서 모인 재산은 모두 40만 원. 지금 돈으로 60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었다. 왜 우리 집이 서울서 살든지 전국에 살 때 참 잘 살았거든. 응? 누가 어쩌지도 못하고 그거는 집안이 세력도 있고 돈도 있고 그때야 세력과 돈만 있으면 그만 있거든. 응? 그런데 아무 말 못했지만은 그걸 그만두고 올 적에는 어떻게 왔느냐. 응? 그건 도리가 없었다고. 이회영 육형제가 만주 독립운동을 하러 전 재산을 팔아치우고 그 재산도 보통 재산이 아니라 그 당시 전 한국 전체에서 몇 장가는 큰 부호인 이서경의 재산을 다 팔아치우고 만주로 가게 됐다. 이런 점에서 세인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만은 특히 양반이라든가 또는 권문세계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한때 세도만 부리고는 나라가 뺏겼을 때는 친일파로 변해버렸다. 이런 비난도 많이 받고 있는데 그런 속에서 대단히 참 의미가 있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걸로 그 당시 칭송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회영가의 6형제와 식구들 그리고 부리던 하인들까지 모두 60여 명의 대가족이 만주를 향해 압록강을 건너게 된다. 뜻을 같이 하는 독립운동가들도 그의 겨울 모두 만주로 떠났다. 1910년 겨울의 일이었다. 압록강을 건너 2달 만에 도착한 곳은 유화연의 오지마을 추가가. 추가가는 추시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사는 집성촌이었다. 조용한 산골 마을에 낯선 이주민들이 수백 명씩 들이닥쳤으니 추씨들이 경계심을 갖게 된 건 당연한 일이었다. 이주민들은 정착 초기에 한족의 심한 텃세를 받아야만 했다. 이회영 선생 올 때는 그 재산이 공마사로 열차 때문에 한족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망명하여 중국에 온 사람들이 이렇게 부장가. 이렇기 때문에 유아연 경찰서에서 고소했습니다. 경찰서에서 와서 조사한 결과 이회영 선생님, 이상명, 이동영 선생님 하는 말씀이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중국말을 모르지만도 한어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 목적은 우리 조선 니저 황제가 망하고 우리가 망명되어 왔는데 온 목적은 교육을 향상시키고 그 농업을 해가지고 우리 독립운동을 하려 왔다. 이래하여 유아연의 많은 사람들이 동료를 받았습니다. 추가가는 새로운 삶의 터전이자 독립운동 기지였다. 추가가 마을 곳곳에는 초기 이주민들의 정착 노력을 보여주는 흔적이 남아 있었다. 1911년 4월 마을 뒤의 대고산에서 300여 명의 이주 한인들이 천인대회를 열었다. 새 땅에 정착했음을 하늘에 알리고 조국의 독립을 기원하는 일종의 군중 집회였다. 이 자리에서
이주민 자치단체인 경학사가 설립됐다. 해외 독립군 기지 건설의 첫걸음이었다. 그 자리에선 경학사 취지문도 발표된다. 부여의 옛 땅은 눈강의 나라였으니 이곳은 이국의 땅이 아니요 고구려 유족들이 발에 모였으니 여기 있는 사람들은 모두 옛 동료들이 아닌가. 아, 기러기 떼지어 날고 서풍은 나를 재촉하는 듯 하지만 그러나 금계가 한번 울어대면 곧 동천이 밝아올 것이다. 그 경학자를 통해서 그 전 주민들을 이쪽으로 망명해온 주민들을 하나로 묶고 그리고 외부 이제 중국과의 각종 이제 교섭이나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그런 공식 창구 역할도 했습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경학자라는 것을 통해서 어떤 독립운동의 일체감을 형성하고 이 경학자가 모체가 돼가지고 이곳에 온 그 목적인 그 독립군 기지를 건설하는 그러한 그 기초적인 역할을 한 단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착은 쉽지 않았다. 한인들은 조선 사람들로 인해 일본의 군대가 들어올 것을 염려해 땅을 팔려고 하지 않았다. 당시 사정을 알아보기 위해 기록이 남아있는 곳을 찾았다. 신빈 만족자치현 당안관. 신빈현 지역의 정부 공식 문서를 모아둔 곳인데 이주민들이 땅을 매입하기 위해 제출했던 청원 기록이 발견됐다. 자료는 한두 개가 아니었다. 수십 건에 달하는 청원 기록은 당시 이곳에서 땅을 구하기가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보여준다. 거듭되는 청원에도 불구하고 이주민들에게 돌아오는 중국 당국의 대답은 토지 매매 불가라는 통보였다. 중국 정부가 한국인들의 입적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신중한 정책을 취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10년이 되지 않으면은 정식으로 귀화 입적을 시켜주지 않는 그런 정책을 썼던 것이죠. 이 때문에 큰 애로를 겪었고, 그래서 이회영이 바로 이 북경에 있는 원세계를 만나러 직접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중국 총리 대신인 원세계는 청나라의 사신으로 조선에 와 있을 때 이회영 일가와 친분을 쌓은 일이 있었다. 이회영과 원세계의 담판으로 토지 문제는 일단락됐다. 조선의 망명자들은 허름한 옥수수 창고 하나를 장만했다. 마침내 학교를 세울 준비가 완료된 것이다. 이렇게 해서 1911년 봄 신흥무관학교가 문을 열었습니다. 당시에 세워진 이 간판을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신흥강습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새로울 신에 부흥할 흥, 우리 민족을 새롭게 일으킨다는 뜻입니다. 이상한 건 그 다음부터입니다. 왜 무관학교가 아닌 이 강습소라고 했을까요? 이것은 당시의 그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일제 감시를 피하고 또 중국 당국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학교는 신흥강습소